여러분, 안녕하세요.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 이어서 네 가지 선호 경향의 두 번째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단계,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 주변 사물과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에서의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편적으로 감각형은 사실을 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직관형은 의미를 읽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감각 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주로 오감에 의해서 의존합니다. 무척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관찰 능력이 있고 구체적입니다. 또 뭐든지 FM이에요. 순서에 입각하고 성실 근면형이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형은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숲과 나무 중에서 나무가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시작하라는 경향성이 있어서 사실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과 나무 중에서 나무를 보는 그런 성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형은. 자, 그렇다면 직관 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오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걸 육감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육감이다. 육감이나 영감에 주로 많이 의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가 막 스파크가 탁탁 일어나면서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토의할 때도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막 창의성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직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형은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관찰을 잘하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직관형은요 나무가 잘 안 보여. 먼저 뭐가 보여요? 예, 숲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 사실적인 거를 많이 놓치고 큰 틀을 보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직관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면의 의미 관계라든가 뭔가 비전을 중시하고 전체를 파악하고 본질적인 패턴을 이해하고 미래의 성취와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되게 미래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즐기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가 그러면 이 사람은 막 피가 떠오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상상력이 풍부하죠. 그러면 감각형이 볼 때는 정말 놀랍잖아요. 그래서 또 직관형이 볼 때는 감각형이 관찰 능력이 뛰어나고 사실적이고 본인이 보지 못한 걸 이렇게 잘 이렇게 파악하는 능력에 또 놀랍기도 하죠.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추상적이고 직관형은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관형들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파트너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이 더 많잖아요. 결혼 안 하신 분도 이성교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한 사람은 감각형이고 한 사람은 직관형이고 그러면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르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갈등이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 있고 연애할 때는 이런 게 매력으로 느끼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갈등이 있지만 어느 정도 또 이걸 이렇게 서로가 살다 보면 내가 갖지 못한 부분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퍼즐처럼 더 훨씬 더 서로가 잘 어울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들은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형과 감정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고형은 T 유형이에요. T. 감정형은 F 유형입니다. 주로 사고형은요, 여러분 사고형은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원칙적입니다. 이런 기준이, 뭘 생각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쵸? 기준을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정성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유형이고요. 객관적인 기준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타인의 마음이나 기분을 별로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사고형은 머리에 에너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이나 기분은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정형들은 주관적인 가치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요. 여기는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뭐가 좋고 나쁜 것보다도 경향이 다릅니다. 선호 경향이.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되게 친밀한 거, 친화적인 거, 예. 그리고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감정을 잘 살피고 마음을 살피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이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런 특성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감정형들은 음, 보통 감정이 풍부하고 사고형들은 생각이 이렇게 많은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 가시죠? 내가 감정형인지 사고형을 많이 쓰는지. 그럼 나랑 함께 있는 동료나 이웃들은 다른 유형일 때 그 부분이 어떻게 서로 차이가 나서 또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형은 좀 우유부단하다.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형에 대해서 한번 인식형과 판단형과 인식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형과 인식형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외부 세계에 대해서 판단형은 주변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리정돈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거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거, 또 정한 시간 내에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뭔가 목적을 정해놨다면 그 의식이 뚜렷한 그런 사람을 판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끝내지 않고는 잠을 못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정해놓은 거는 밤을 새서라도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유형이 판단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판단형은 그 인식형들에 대해서는 되게 굼뜨다, 답답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인식형은 판단형을 보고 되게 성급하다, 여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판단형은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정한 시간 내에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인식형은 뭐 제한돼 있는 거, 정해주는 거 이걸 싫어한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계획대로 1, 2, 3, 4, 5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수행하기 바로 전에 예를 들면 여행을 가도 미리미리 알아보고 어디를 갈까가 아니라 갑자기 가고 싶으면 우리 여행 가자 이렇게 가는 편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목적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보편적으로 판단형이 볼 때 인식형을 답답하고 계획적이지 못하고 굼뜨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인식형은 판단형이 성급하고 답답하다. 또 왜 답답해요? 그 틀 안에 갇혀 있어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식형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주변 환경에 둔감합니다. 네. 그리고 상황에 맞추려고 합니다. 맞추는 자율성이나 자발성이나 호기심이나 적응 능력이 높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또 잘해요. 네, 호기심도 많습니다. 적응력이 높습니다. 또 그때그때 하다가도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벌리지만 인식형은 벌리기는 시작은 참 잘합니다. 근데 뒷마무리가 좀 약하다. 막 시작을 해놨다가도 마무리가 약한 것이 인식형의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선호 경향을 통해서 판단형과 인식형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여러분이 지금 아까 체크한 것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유형인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MBTI는 유형이 16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해당하는 그런 유형은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TP라고요? 백과사전형입니다. INFP라고요? 잔다르크형입니다. ENFP라고요? 스파크형입니다. 아이디어맨입니다. ENFP. ENFJ라고요? 언변능숙형입니다. 네, 이렇게 INTJ 과학자형입니다. 이렇게 16가지 유형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것들을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16가지 유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ISTJ입니다. ISTJ는 세상의 소금령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책 114페이지 표 4-2번에 보면 ISTJ 세상의 소금령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소금이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은 원칙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예요. 신용가예요. 그래서 법이 없어도 이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략가고 보수파고 준법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TJ는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입니다. 또 신뢰성이 있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철저하고 건실하고 체계적이고 열심히 일하고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고 세심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 인물로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 다음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ISTJ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으로는 어떤 직업이 잘 맞을까요? 도시개발기술자나 철강 노동자나 경찰이나 지역 공익사업 관리자가 ISTJ 유형에 잘 맞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유형인 ISTP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해당하는 분 있으세요? 자, ISTP는 백과사전형이다. 예, 이분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백과사전형이에요. 아는 게 많겠죠? 들은 게 많겠죠? 관망주의자입니다. 모험가이고 장인정신이 있고 낙천가이고 소비가이고 개척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과사전형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상당히 논리적이고 뛰어난 상황 적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말이 없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생을 관찰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백과사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 인물로는 톰 크루즈, 제임스 딘이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직업으로서는 농부, 장교, 사병, 엔지니어,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광부, 운송기사, 치과의생사, 건물, 창고, 부지, 관리인, 노동자, 기계공, 법률, 비서, 서기, 청소 서비스업 이런 직업군이 ISTP랑 잘 어울리는 직업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ESTP 유형입니다. ESTP는 수완 좋은 활동가형입니다. 아주 수완이 좋습니다. 예, 수완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활동가라는 소리도 듣고 호인호걸령이다. 사람 좋다. 현실주의자다. 프로모터 주창가다. 수완가다. 촉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STP 유형은요. 논리적이고 뛰어난 상황 적응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고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생을 관찰하는 유형입니다. 인물로는 고갱, 어니스트 헤밍웨이, 잭 니콜슨이 해당합니다. 직업으로는 마케팅 전문가라든가 목수, 중소기업 관리자, 경찰관, 회계감사원 등등 이런 대상이 직업에 어울리는 직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STJ 유형입니다. ESTJ 유형은요, 사업가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가, 행정가, 관리자, 대들보 운영자, 추진가다. 뭔가를 추진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성격은 사무적입니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스타일입니다. 되게 현실적이죠.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 인물이 해리 S. 트루먼과 존 D. 록펠러가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업가 유형이죠. 그리고 관리자로서는 네, 중소기업, 소방구매 담당원, 교사 뭐 등등 관리자, 은행 직원 뭐 이런 분들이 ESTJ의 유형으로 적합한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선호 경향에 따라서 16가지 유형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ESTJ까지 하고 다음 차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